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알아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하스탁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으로는 제가 아침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를 보니 우리도 머지 않았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넷플릭스가 최근에 계정 공유를 유료화하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게 지난달에 4개 국가가 추가가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다른 국가들로는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었고요. 근데 캐나다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나온 발표가 캐나다에서 성장세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성과를 만들어내는군요. 네, 다만 이제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EP 데이터라는 곳은 이제 각종 그 기업들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비즈니스하는 곳인데 그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오늘 미국 주시장에서 9%나 올린 거는 그런 요인이 기반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팩트를 기반으로 한 것은 네. 지난 주말에 블룸버그에서 또한 발표가 있는데요. 광고 기반한 서비스가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을 됐거든요. 근데 이제 2달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광고 기반 서비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6,000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마케팅을 하거나 회사에서 하게 되면 그럼 돈을 잘 내던 사람이 이걸로 바뀌면은 그리고 돈을 안 내던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서로 어떤 간섭 작용을 캐너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케팅에서는요. 그래서 상호 간섭이 있으면 100만 명이 늘어나봤자 가입 비용을 내던 월 구독료를 유료로 보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블룸버그의 기사에 따르면 결론을 보면 소위 상호 간섭 현상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논란이 여전히 있고 아직까지 뚜껑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넷플릭스도 있고 그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많은 뭐 있지 않습니까? 쿠팡에서도 관련하고 네네. 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가장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경쟁력이 있는 거는 뭐냐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소위 콘텐츠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만족시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위 선호도에 맞춰서 영화나 드라마 각종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어딨냐 그러면 가장 먼저 사업을 했고 가장 확고한 그런 고객 기반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넷플릭스라는 거죠. 그렇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고 넷플릭스 좋아하는 분도 있고 넷플릭스에 대한 비판적인 애널리스트가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얘기했던 계정 공유에 대한 것도 아직 한 분기가 다 제대로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온전히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정 공유에 따라서 마이너스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나 여러분들 그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영화나 미드 뭐 각종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갈수록 어떤 그렇게 한쪽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리를 잡고 나면 빠져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구독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글로리가 시즌 2가 나왔을 때 안 보는 사람과 본 사람들의 차이 이런 것들에 느낀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것들이 뭐겠냐는 걸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판단은 오롯이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워낙 개인들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OTT의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기는 한데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넷플릭스가 간밤에 이 기술주들의 랠리를 주도할 정도로 강한 탄력을 보였다.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은요. 룰루레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3일 연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올해 해외 매출에 힘입어서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제는 좀 비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3개월 전이죠. 딱 이제
불과 이제 닷새 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3월 28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딱 3개월 전에 실적 발표할 때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 의견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주가는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를 한 것이 지금까지 흐름이다. 그래서 좁은 구간에서의 흔한 얘기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약간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주당 이익이 4.26달러로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작년엔 3.37달러였습니다. 매출은 작년에 21.3억 달러에서 27억 달러가 일단 전망되고 있는데요. 추이를 보시면 확고하게 2023년부터 해서 2024년에서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눈높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히 팩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가 작년 3분기, 4분기 이슈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부담을 떨어지게 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혹시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경우 그리고 바깥 운동을 많이 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선호도 그리고 매출 회복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도 중요하겠지만 아시아 쪽 특히 중국에서 핫한 브랜드로 하나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최근 들어서 소위 운동과 관련된 그런 패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쪽에 대한 수요가 워낙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키도 나이키지만 수많은 어떤 운동화 브랜드들이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무슨 호카라든가 사코니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온러닝이라는 또 브랜드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위스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심벌은 ON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주가는 2020년 상장하고 재미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걸 주목해야 된다는 쪽이 꽤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룰레몬이 아직은 여성용만 나오고 있지만 남성용이 안 나지만 여성용 또 운동화를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핫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워낙 주가가 이제 좀 처져 있는 상태, 지난 실적 시즌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 있고 거기서 큰 반등 못하던 차에 닷새를 앞두고 나서 최근 들어서 몇몇 증권사에서 지금 투자 의견을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 주가 올린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에 한 것이 JP모건이 약간 목표 주가를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 의견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목표 주가가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눈높이는 과거보다 좀 낮아져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록색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눈높이는 살짝 내려가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짚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히 최근에 말씀하시는 게 그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상대적인 인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룰루레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 이 종목 오늘 꼭 한번 짚어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웰스 노티스가 도착했습니다. 이 웰스 노티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뭔가 좀 혐의점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자료라고 합니다. 소송 전에 소송을 할 거니까 해명을 하세요라고 기회를 좀 제공하는 그런 통지서라고 하는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뭐 전혀 그런 일 없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마찬가지죠. 어떤 소위 가상화폐 관련한 여러 가지 거래를 가진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웰스 노티스라는 걸 받았다는 겁니다. 웰스 노티스 저도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금융당국이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진짜 이제 소환장이 나왔을 때 나오는 거가 되겠는데 일단은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요. 개인이나 기업이 소송하기 전에 전달하는 사전 통지서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를 친절하게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무슨 내가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분명히 악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워낙 뜻은 해명할 기회를 이제 너희들 한번 준비해봐라 이런 얘기하고 그 내부적으로 뭔가 좀 더 자세히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알려진 건 없는 거죠. 다만 이런 관점에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이거 법률적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소송이 휘말리면 개인과 개인의 소송도 머리 아프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국과의 소송이 붙으면 이거 당국이 나서고 예를 들어서 법무부가 나서 갖고 예를 들어서 기소되고 이렇게 조사하면 좀 머리 아픈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그렇겠죠. 받고 그런 것들을 갖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오펜하이머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린 것까지도 일단 악재 인식이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좀 최근에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저희에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뭐 무튼 소송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핫스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항영 위원의 미국 시장 인사이트, 금요일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열어주시죠. 미국의 은행 시스템 위기가 지속된다. 배당 컷 우려에 불을 지피나. 배당 컷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또 진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 배당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머리가 아픈 것은 배당을 줄이거나 배당을 이제 안 주는 거.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웬만한 미국 기업들을 오래되고 좋은 기업들은 이런 일을 별로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일단은 강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부의 자금이 들어갔다거나 그럴 때 보면 그러네요. 정부에서 어떤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보잉이 있지 않습니까? 보잉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정부 자금이 들어가면서 보잉을 이제 배당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제 준다는 거가 2025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보잉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됐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은행 업종이었습니다. 은행 업종은 팬데믹 때 엄청나게 자금을 정부에서 줘갖고 은행 통해서 막 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자제를 하라 그런 거죠. 예. 배당을 인상하거나 배당을 컷하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론 그 다음에 다 회복했지만 원복이란 걸 해줬지만 그 당시에 배당을 못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2020년에 유가가 마이너스 같은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일시적으로. 네. 네. 다들 기억도 못하시지만 그런 일이 그랬죠.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엑손모빌은 아시다시피 배당 귀족주거든요. 근데 매년 배당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배당 올려주지 못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분기에 조금 올려주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당이 민감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은 예를 들어서 지역은행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배당을 많이 줘왔던 거고 꾸준히 늘려줬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 정부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서 문제를 받으면 당연히 뭐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 없다?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은행, 지역은행, 특히 고배당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ETF의 상당수가 또 은행 업종이 상당히 높고 은행 업종 중에서 지역은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는 진짜 좋은 은행도 있고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은행에서 돈을 빼줘갖고 안전하다고 돈이 몰려가는 은행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A라는 은행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B라는 은행으로 돈을 갖고 가는 거죠. 갖고 나야죠. 예를 들어 집에 갖고 가서 은행을 몇 천만 원 쌓아두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잘하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지금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은행 업종이 재미는 없으나 네네. 그 안에서 냉정히 보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도 있다는 거죠. 갈리겠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RBC는 배당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상당수의 은행들이 그래 배당 컷을 하지는 것이 그리고 유명하고 큰 은행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면 사람들이 찾아보겠죠. 과거에 그렇게들 견뎠는지 잘 견뎠는지 네네네. 그리고 부실채권이 어땠는지도 한번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과거의 배당 수익률과 그리고 월가의 투자액은 또 어떤지도 살펴보겠고요. 또 목표 주가까지 괴리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분위기상에서 떨어질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리스트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4-5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오늘 리스트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캡처 떠서 보시면 되겠지만 예. 은행 업종의 ETF가 있습니다. S&P에 사는. 거기에 구성 종목이. 그러니까 웬만한 그래도 큰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낮다는 겁니다. 배당 성향이 낮다는 것은 돈을 벌어갖고 배당 성향을 워낙 이미 89% 90% 줬다 그러면
이익이 줄거나 그러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낮은 걸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항상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면 좋겠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이 매수 의견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애널리스트 의견이 매도 의견이면 뭘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목표 주가가의 상승 여력이 큰 거에 대한 리스트가 바로 잠시 전에 드렸던 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한 20종목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계신 은행이나 아니면 갖고 계신 은행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을 삼으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게 들어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시다시피 일대 주주가 워렌 버핏입니다. 이건 망한다고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딱 이런 거가 들어가겠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것도 대표적인 은행이 들어가겠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형님 같은 은행이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네. 주가는 같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 되겠고요. US 뱅크코프나 뱅크 오브 뉴욕 멜론도 이번에 11개 은행이 이번에 도와줬잖아요. 거기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은행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은행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런 은행이 상당히 버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그 리스트랑 관련된 종목 몇 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기 이후에는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뭐 물론 몇 가지 은행은 좀 망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좀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은행들을 다시 이렇게 추스려서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내는 은행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이런 기업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